안녕하세요,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3월 법인 결산 끝내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창업 감면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업 기업이라고 하면 적용되는 기준이 지원 사업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법, 세제에 따라서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누리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 맞춰서 인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세금 공제 감면에 관련된 건 조세특례 제한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의 차익경 심사라든가 R&D 그리고 관공서 입찰 등 가고자 하시는 사업 방향에 맞게 각종 제도에서 창업기업, 창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 혹은 담당 기관에 충분히 문의하시고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기간을 7년으로 두고 있고요. 통상은 7년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나 자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제 관련된 것은 주로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5년 소득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에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감면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기준들을 두는 경우들이 많고요. 창업으로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업종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 지역 소재지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수도권 인구감면 어쨌거나 밖에 소지하면서 제조업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창업 감면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벤처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 인구감면 어쨌거나 바뀌고 해당 업종이어서 이미 창업 감면을 받고 있던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창업 감면을 이어갈 것인지 혹은 벤처 창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감면 기준을 뒤로 가져갈 것인지는 기업이 최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기관에서 중진국이나 기타 신고기구 등에서 심사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 감면, 그러니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기준으로 하는 업력은 7년 미만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업기업, 특히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기업들한테 뭐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기업주들이나 혹은 컨설턴트들이 가끔 창업을 기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사업의 대상, 소득의 종류, 시점을 분산시키는 이런 합법적인 툴로서 사업장을 하나 더 내는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정말 이제 기존의 모기업이 대출이 너무 많아서 대출을 받을 심상으로 혹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데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는데 그냥 창업이라는 네임을 갖기 위해서 사업자를 어거지로 하나 더 내면서 창업했습니다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창업을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업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지에 대한 것과 업종에 대한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땅 위에 A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A 다시라는 사업자를 추가로 하나 더 냈고 이 사업자와 이 사업자가 하는 일이 동종 같은 일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명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같은 소재지에서 사업자만 하나 더 냈다라고 해서 사업자 하나 더 내서 똑같은 일을 또 한다라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A가 사업을 하고 있는 갑이라는 땅 외에 A가 B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근데 하는 일은 같은 동종의 일이다라고 해도 이 B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A라는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같은 장소에 B라는 사업자를 다시 냅니다. 물론 B는 법인이고 B의 대표는 A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됐을 때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네, 그래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소재지일 경우에는 동종이 아닌 이종 생산이 됩니다. 이종의 업을 영위하셔야 되는데 다른 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업이 같냐 다르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이다, 박스 생산이다, 종이 생산이다, 인쇄 제조업이다 이렇게 하는 네이밍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산업분류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한국산업분류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리가 5자리의 숫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 5개의 숫자 중에 4개 이상이 같으면 이건 동종으로 봅니다. 즉 창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같은 소재지에서 산업분류코드가 4자리 이상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A가 A 사업자가 갑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요. 을이라는 장소에 B라는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하나 여기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은 B가 세무에 대해서 세제 혜택, 감면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대부분 최초 창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이 따지기 때문에 A가 이미 사업을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거나 했던 기력이 있는데 B가 사업자를 다른 장소에 냈으니 대표가 A일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즉 같은 사람이 사업자만 하나 더 내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한다라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A가 갑이라는 장소에서 사업을 하다가요. A는 폐업을 하고요. B가 A 장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식품 공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마을에서 식품 공장을 했는데 A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식품 공장의 기계 설비를 인수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A는 폐업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B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난 창업이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고정자산을 인수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B라는 법인이 A와 연결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우리가 세무적으로 고정자산을 30%,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의 인수한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주는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분담금 혹은
분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해야 되는 각종 비용들, 그다음에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들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창업을 좀 활용하고자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나는 이미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좀 오래돼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실제로 창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사업자 하나 더 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소재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는 일이 동종이냐 이종이냐, 즉 사업자 등록증의 상해 분류 코드가 아니라 산업 분류 코드상 총 5자리 중에 4자리 이상이 같지 않은 일을 선택해서 사업을 개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고정자산을 인수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인수하는 고정자산이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보다 적게 하셔서 내가 내 사업 중에 작은 부분만 기존 자산을 인수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모양을 갖춘 다음에 창업으로서 사업을 도전하시는 게 원하시는 지원 정책, 세금에 대한 공제 감면, 그리고 금융기관의 지원까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기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최초 창업이면 좋고, 최초 창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2종, 산업분류 코드상 업종이 다른 일이면 좋고, 소재지가 기왕이면 달라야 한다라는 3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창업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